자, 그런데요. 사실 오늘은요.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정보통신망 개정법을 먼저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요.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본회의 안건의 순서는 현재로는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내일 상정이 되고 모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상정이 되고 단순히 그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미세 조정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을 먼저 처리를 하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으면 정부 여당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나라의 국법을 만드는 것을 정말 호떡 뒤집듯이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선 당연히 정보통신망 개정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 상정하고 추진할 것이다 했는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언론사가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 보도할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5배의 책임을 묻는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걸 이제 밀어붙인다 했던 건데 이 법사위에서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나중에 추가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라면서요. 그렇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지금 법제처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언론 담당하는 이제 소관부처죠. 거기서까지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정부, 이재명 정부에 임명된 장관들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이 상태로 그대로 통과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언론 단체까지도 공식 성명을 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아마 성명을 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 정권은 이제 정권의 정당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좌파 정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12월 좌파 선동가라고 규정할 정도로 좌파 선동가로 이름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렇게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입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인데요. 사설과 논평에까지도 반론 보도 청구를 포함하는 그런 언론중재법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언론의 모든 입을 다 틀어막는 이런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는 거, 그거를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쪽 두 분 중에 조윤선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나오신 두 분 다 또 언론인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법사위에서 추가된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이게 되게 애매해요. 이걸 어디다가 적용하냐에 따라서 첫 번째, 허위 정보냐 아니냐, 이거를 누가 판단하냐는 거죠. 사법부도 아니고 지금 이 개정안에 의하면 그럼 정치인들이 허위라고 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적용을 하면 그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허위의 기준은 그럼 뭐냐? 그걸 판단을 왜 정치계에서 하냐? 정치권에서 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언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사실 확인보다 앞서서 5배를 물어줘야 된대. 웬만하면 하지 마. 그냥 사전에 입을 닫게 되는 게 뻔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언론인 출신으로서. 일단 과도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가 한번 판단된 바가 있고요. 네. 단순 오인이라든가 단순 착오라든가 과실로 인한 그런 허위 보도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의 자유 안에 포섭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겠죠. 네.
그렇지만 허위 사실에 대한 보도를 통해 가지고 얻는 폐해성도 굉장히 심각한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 허위 정보에 대한 판단 여부는 언론사가 어느 정도로까지 그 허위성 여부를 검토를 했는지 충실하게 따져봤는지를 아마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차례 하나하나 선례가 쌓여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기준선이 쌓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법문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런 모든 사항들을 기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마 지금까지 쌓여있는 언론사 내부의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선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허위성이라든가 그런 허위성에 대한 그런 검증 여부는 어느 정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대변인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과방위에서 올라왔을 때보다 이제 법사에서 조금 강경해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연가를 거쳤기 때문에 내부 논의는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허위 정보라고 했을 때 이제 단서는 달아야 될 겁니다. 이게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 침해 그렇죠. 그리고 또 허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허위에 대한 인식 여부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허위 사실, 허위 정보라는 거에 대한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 검열, 언론사를 사전 검열하는 건 위헌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내용대로 하다 보면 결과는 검열이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위헌 요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위헌 논란이 있었죠.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위헌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 당 차원에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럴 거면 법사위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 더 들어볼까요, 우리 이종건 위원님? 법사위는 마지막 게이트키퍼잖아요. 네. 그래서 상임위에서 법조안과 관련돼서 사실 전문적인 건 법사위의 그 위원들이 전문적이니까 혹시나 위헌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는 게 법사위인데 도리어 지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에서 낸 안을 법사위가 위헌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해서 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겨난 것이고요.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허위 사실을 만약에 보도한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성이 없는데 공익성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죄를 묻지 않았거든요. 네, 언론 반론 집회법. 보도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무한으로 용인을 하면서 그렇죠? 네네네. 반론 보도는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뭐 죄를 묻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네. 공익성이라는 측면의 어떤 이 포인트를 두었어요. 근데 지금의 수정 법안은 언론 종사자들도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던 언론 노조부터 기자협회부터 방송협회, 방송기자협회 전부 다 지금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강행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호적인 어떤 그런 방송 종사자들마저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이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견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